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전, 서울의 어느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범인을 단 2초 만에 제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의 정체였는데요.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영웅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나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고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 곳곳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어때요? 속이 꽉 찬 게 김장용으로 딱인데. 한 상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김장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죠.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미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검은색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라는 평범한 차림새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소박한 크로스백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죠. 미나는 엄마의 부탁으로 김치 재료를 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미안하지만 내가 좀 다녀와 줄래? 엄마의 말에 흔쾌히 나선 것이었죠. 사실 미나는 평소에도 이런 부탁을 자주 받았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해서 장을 볼 때도 꼼꼼히 재료를 고르는 편이었거든요.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미나가 한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미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이 배추는 포기당 3,000원인데 5포기 사시면 14,000원에 드릴게요. 어때요? 상인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잎은 싱싱한지 속은 꽉 찬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배추를 고르던 미나의 손목에는 뭔가 특이한 것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두툼한 손목 보호대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운동용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디테일은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해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죠. 어머, 이 배추 정말 싱싱하네요. 미나가 배추 한 포기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햇볕이 비치는 시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그저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아줌마 중 한 명일 뿐이었죠. 미나는 이어서 무와 대파, 생강까지 차례로 골랐습니다. 엄마가 적어준 쇼핑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꼼꼼히 장을 보는 모습이 정말 성실해 보였습니다. 가끔 가격을 흥정할 때도 예의 바르게 했고 상인들도 그런 그녀를 좋아했죠. 이 생강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미나의 말에 생강 가게 아저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이, 단골인데 뭘, 100원 깎아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젓갈 가게에서 새우젓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호객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평범하고 따뜻한 주말 오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새우젓 냄새를 맡아보며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죠.
갑자기 저 멀리 골목 어디선가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달려가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시장이 워낙 시끄러워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만 사람들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뭔 일인가 보네요. 새우젓 가게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끔 이런 소동이 있기 마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죠. 아직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시장 저편에서 한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도둑놈아. 그 소리는 시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고 그녀의 눈빛도 갑자기 날카로워졌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미나가 새우젓을 고르고 있던 그 순간 시장 저편 좁은 골목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6살의 김복래 할머니가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뒤돌아본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박두성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이미 소매치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범이었죠. 그는 주로 노인이나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뭔 일이세요? 할머니가 순진하게 물었지만 두성의 대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할머니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할머니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그 순간 두성은 재빠르게 할머니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도둑놈아. 할머니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할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가방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가 모아둔 용돈 30만 원과 병원비,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골목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대부분은 놀라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방관자 효과였죠. 두성은 가방을 움켜쥔 채 빠르게 골목 사이를 누비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그는 좁은 골목길을 마치 미로처럼 빠져나가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멀어졌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십 번의 소매치기를 성공시켜왔거든요. 한편 시장 반대편에서 이 비명 소리를 들은 미나는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이 미나는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새우젓과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잠깐 이거 좀 봐주세요. 미나가 새우젓 가게 아주머니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이끌리듯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급한 상황인데도 미나의 발걸음은 차분했고 표정도 당황스럽기보다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한 미나는 넘어져 있는 할머니와 그 주변에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 사람들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나가 빠르게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손목도 삐었는지 아파하고 있었죠. 가방을 빼앗겼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단단하고 결연한 기운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나요? 미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벌써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경찰을 불러야. 그런데 미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성이 사라진 골목 방향을 바라보는 미나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은 것이 말이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에 찬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아가씨, 위험해요. 그 남자 덩치도 크고 한 아주머니가 만류했지만 미나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범인을 쫓아가는 것인데 미나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이나 흥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계산적인 움직임이었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마른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남자한테 당할 텐데.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걸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손목 보호대를 조이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몸을 풀고 있다는 것을요. 두성은 이미 시장에서 꽤 멀어진 좁은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군. 그는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과 카드들이 들어있었고 나름 괜찮은 수확이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누가 쫓아오나? 두성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일정한 속도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숨이 차지 않은 채로 말이죠. 미나는 두성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 가방의 끈 조각, 벽에 스친 후드티의 섬유, 그리고 급하게 뛰면서 남긴 발자국까지 마치 숙련된 추적자처럼 모든 단서를 놓치지 않고 있었죠. 설마 계속 쫓아올 리는 없겠지? 두성은 다시 속도를 내며 더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죠. 그 순간 두성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쫓아온 사람은 대부분 몇 분 안에 포기했었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집요함이 느껴졌거든요. 미나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두성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고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고 두성은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죠.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성은 점점 가빨라지는 발걸음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뛰어도 뒤에서 따라오는 그 여자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도대체 저 여자가 뭐야? 두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삼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는 두성의 뒤로 미나가 일정한 보폭으로 꾸준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장거리 선수처럼 효율적이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추적자의 모습이었죠. 두성이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안 보이겠지? 하지만 불과 10초 후 그 모퉁이를 돌아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진작 포기했을 텐데. 두성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따돌리는 것이었죠. 두성이 선택한 길은 오래된 주택가 뒤편의 미로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담장들이 이어져 있고 갈래길이 수없이 많아서 처음 오는 사람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나는 마치 이 동네가 자신의 집 앞마당인 것처럼 정확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성이 왼쪽으로 돌면 미나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한 번도 망설이거나 헤매는 법이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두성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큰 소리 한 번 지르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몇 분 쫓아오다가 숨이 차서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두성이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나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날렵하게 돌리는 모습이 마치 파쿠르 전문가 같았습니다. 뭐야, 저 움직임은? 두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였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담장을 가볍게 손으로 짚고 넘나드는 모습, 좁은 틈새를 스르르 빠져나가는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죠. 미나는 이제 두성과의 거리를 30m 정도까지 좁혔습니다. 이 정도면 두성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보일 거리였죠. 두성이 뒤를 돌아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성은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두성은 이제 진짜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도망치는 것도 숨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모퉁이를 돌면서 두성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딘가 숨을 곳이나 도망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최종 목표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장내야 해. 두성은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완전한 막다른 길이었죠. 안 돼. 두성은 급하게 뒤를 돌아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미나가 서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피할 곳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두성과 골목 입구를 막고 선 미나. 둘 사이의 거리는 고작 10m 정도였습니다. 두성은 거친 숨을 내쉬며 미나를 바라봤고 미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두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소매치기를 저질러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두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성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나의 움직임에서는 공격적인 기운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방, 할머니 것이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두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대가 여자이고 자신보다 작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까짓 아줌마한테 밀릴 수는 없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됐어. 그냥 넘어가. 두성이 포기하고 가방을 던지려는 순간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방만 내려놓고 가면 안 다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는 협박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성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는 미나를 향해 달려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추격전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까짓 아줌마가 뭔데? 두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키는 178cm, 몸무게는 75kg 정도로 미나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힘에서 우위에 있을 만했죠. 하지만 두성이 미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나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차분하게 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성의 팔을 잡았죠. 뭐야? 두성이 당황하며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그의 팔목을 정확하게 잡는 순간 두성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두성의 돌진하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치 태극권을 보는 것처럼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성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미나가 완벽한 어깨거리, 자세로 그를 들어올린 것이었죠. 이게 뭐야? 어떻게? 두성은 공중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두성은 골목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매치기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두성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낙법을 고려해서 던진 것이었거든요. 상대를 제압하되 부상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두성은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 자신이 달려들었는데 어느새 바닥에 누워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즉시 두성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관절기 자세로 그의 팔을 잡았죠. 움직이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통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성은 움직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그의 팔 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잡고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에이,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할머니 가방부터 돌려주세요.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성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다는 것을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미나가 가방을 확인하는 동안 두성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관절기를 잡고 있는 자세는 수년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완벽함이었죠. 당신 누구예요? 두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성은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 완벽한 어깨거리와 관절기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어머, 저기 있다. 아줌마 괜찮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아줌마가 저 남자를 혼자서 가방 찾았어요. 미나가 사람들에게 할머니 가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드리세요. 그리고는 두성의 팔을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두성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겠어요. 한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지만 미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일자리도 없고.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성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예요. 정말로 일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곳 중에 사람 구하는 곳이 있어요. 두성은 명함을 받으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제압한 상대가 오히려 도움을 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강하지만 따뜻한 미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저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멋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곧 그 답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미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것이었거든요. 경찰이 오고 있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만은 조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성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분들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몇 분 후 지구대 소속 한기태 형사가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형사는 이 지역을 담당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한 형사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가 할머니 가방을 빼앗았는데요. 그런데 저 아줌마가 혼자서 잡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기태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두성과 침착하게 서 있는 미나, 그리고 흥분한 채로 상황을 설명하는 목격자들. 일단 정확한 경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형사는 먼저 두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소매치기를 했다는 거죠? 두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범인을 제압한 분이군요. 형사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셔서 그냥 가방만 되찾으려고 했어요. 그냥 가방만 되찾으려고 했다고요? 형사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목격자분들 말로는 완벽한 유도 기술로 제압했다던데요. 미나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예,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좀 배운 적이요? 한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완전 전문가 같았는데요. 저 남자를 공중에 들어올리더니 한 번에 제압했어요. 형사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실례지만 신분증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조서 작성 때문에요. 미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경찰차로 돌아가 컴퓨터로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형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화면에 떠오른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 조미나 생년월일 1990년 3월 15일 경력사항 2008년 2016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동메달 2014년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 2016년 리우 올림픽 유도 은메달 현재 대한유도회 공인 지도자 자격증 보유 현재 직업 초등학교 방과 후 체육 강사 형사는 화면을 보고 또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조미나 선수 맞으시죠?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진짜 국가대표였다고요? 어머나, 그럼 그 유명한 조미나 선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도 배울 때 포스터까지 붙여놨는데요. 형사도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제압 기술은 어깨거리였어요. 미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했어요. 원래 유도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무술이거든요. 두성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달려든 상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다니. 제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상대로. 괜찮아요. 미나가 두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드린 명함 꼭 연락주세요.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은퇴하신 후에도 이런 일에 나서시다니.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상황에서 미나는 직접 나섰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으면서도 말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유도 배우라고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소매치기를 잡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죠. 미나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관심받는 상황이 불편했거든요. 조미나 선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인도 해주세요. 사람들의 요청이 쏟아졌지만 미나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죄송해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형사가 조서 작성을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깔끔하게 사건이 정리됐네요. 두성도 순순히 경찰서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계속 그녀를 따라왔죠. 이제 조용했던 그녀의 일상에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셔. 사람들은 미나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 동네에 살고 계셨다니. 이렇게 미나의 숨겨진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시간 후 최다윤이라는 29살의 반찬가게 사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영상 편집이 취미였고 오늘 우연히 목격한 미나의 제압 장면을 촬영해뒀던 것이죠. 이거 정말 대박이다. 다윤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순식간에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장면이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특히 완벽한 어깨거리 장면은 영화 같았습니다. 다윤은 영상에 자막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올림픽 메달리스트 소매치기 2초 만에 제압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오후 3시 다윤이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순간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몇 명이 댓글을 달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야? 어깨거리 폼 미쳤다.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네.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니. 영상은 순식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소매치기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편집된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죠. 저녁 7시가 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미나와 시장 소매치기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미나의 과거 경력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올림픽 당시의 경기 영상들도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김치 재료를 전해주고 오늘 있었던 일은 간단히만 말했죠. 시장에서 좀 소동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 우리 미나가 또 남일에 나섰구나.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더니 지금도 똑같네. 미나는 아직도 휴대폰을 잘 안 보는 편이었습니다. 은퇴한 후로는 SNS도 거의 하지 않았고 조용한 일상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 미나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죠. 조미나 선수님, 오늘 시장 사건에 대해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오늘 사건을 기사로 다룬 것이죠. 올림픽 메달리스트 조미나, 시장에서 소매치기 제압 영웅은 우리 곁에 있었다. 조미나 선수의 따뜻한 용기. 은퇴 후에도 시민 안전 지킨 전 국가대표 선수. 기사들은 대부분 미나의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미나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조용한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미나가 평소 다니던 초등학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기사를 보고 미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미나 선생님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올림픽 나간 거예요? 저도 유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완전 멋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쁜 사람 잡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할머니가 걱정됐어.
그래서 용기가 났던 것 같아. 온라인에서는 미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칭찬과 존경의 댓글이었지만 일부는 왜 굳이 나섰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나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조용히 선행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다. 우리 아이도 이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대표 출신답게 시민의식도 최고네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런 선생님께 배웠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실제로 미나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방과 후 체육 수업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미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미나에게는 여러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요청, 광고 모델 제안, 강연 요청 등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미나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미나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이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미나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도움을 받았던 김복래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미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인 금요일 오후, 미나는 평소처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유도 동작을 가르치면서 유도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무술이라고 설명했던 하루였죠. 선생님, 내일 또 와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미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작은 보온병과 편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복래 할머니였죠. 미나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괜찮으신 거죠? 미나가 급하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미나는 할머니를 근처 벤치로 모시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써요. 선생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아봤거든요. 할머니는 보온병을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그날 사려던 재료로 담갔거든요. 맛있을 거예요. 미나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찾아와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편지 봉투도 건넸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미나가 편지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께 그날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가방을 빼앗겼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타나서 모든 걸 되찾아 주셨어요. 그것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분이 저 같은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니 이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를 읽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이 왜 고마워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올림픽에서 메달도 땄지만 은퇴한 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제가 배운 유도가 제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순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때 쓰는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아이들도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학교 운동장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이 특별한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수업 구경 오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유도 배우는 모습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말요? 그럼 꼭 갈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미나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수많은 관심과 칭찬들도 좋았지만 오늘 할머니와의 만남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올림픽 메달을 꺼내봤습니다. 금고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은메달과 동메달이었죠. 메달을 보면서 미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진정한 가치는 메달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나는 메달을 다시 정리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능력을 올바른 곳에 써야겠어. 아이들에게도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유도의 정신을 가르쳐야지. 그날 밤 미나는 할머니가 주신 김치를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며칠 후 미나의 수업에는 정말로 할머니가 구경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신기해했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그날 그 할머니세요?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맞아. 미나가 답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들은 미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미나의 일상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저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미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미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유도의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강해지는 거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힘은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써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들은 이제 미나를 단순한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미나는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박두성으로부터였습니다. 그가 미나가 준 명함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두성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쁜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두성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세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미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그날의 재래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장이었죠. 상인들은 미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나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새우젓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심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동네 인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장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더 신경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나의 행동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작은 파장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다가 미나는 김복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반갑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가족처럼 가까워진 사이였죠. 할머니,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응. 그런데 이제는 무서운 마음 없이 다닐 수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그리고 요즘은 시장 사람들이 서로 더 챙겨주더라. 두 사람은 잠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의 수업에 가끔 구경을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미나야, 내가 그날 나를 도와준 건 정말 큰 의미였어.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되찾은 것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믿게 해줬거든. 미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만큼 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미나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땄을 때의 기쁨도 컸지만 지금의 만족감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지속적인 행복이었죠. 휴대폰을 보니 여러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로부터였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유도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일도 많아졌고요. 아이가 집에서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미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유도 기술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올림픽 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바로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미나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조미나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웅적인 행동이죠. 조미나 선생님처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명예나 인정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의 작은 영웅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